안녕하세요. 포토샵 혁명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저스트먼트 강좌 중에 커브를 배울 때가 됐네요. 자, 커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를 열어보면은요. 커브는 레벨, 전 시간에 레벨을 외웠죠. 커브도 마찬가지로 명암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레벨은 비선형이라고 하고요. 선이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단추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쉽게 작업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커브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되겠습니다. 커브는 바로 이런 커브선, 요 서 있는 이 베이스 라인을 이용을 해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 커브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는 지금 이 베이스 라인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얘네들의 속성을 알아야지만이 커브를 잘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인데요. 패스입니다. 패스. 커브의 그 라인은 패스랑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자, 클릭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펜툴 강좌에서 펜툴에 대한 거는 세부적인 거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간에다가 하나를 점을 찍어보죠. 점을 찍어 놓으면 조절바라는 게 있습니다. 조절바. 바로 이 점이 이 라인을 가지고 있는 힘의 영역이 되겠어요. 힘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가 되겠어요. 자, 얘네들을 움직이게 되면 그 영역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디폴트 값은 바로 요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올렸더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자, 올렸으면 요 부분은 내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또 하나를 찍어야겠죠. 찍어서 내리면 내려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내리는 순간에 얘의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작용이 된다는 거죠. 어느 선까지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선에 곡선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내려도 서로 간의 힘을 잘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조절점과 조절바가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커브를 한번 열어서 살펴보면 커브는 점으로밖에 표현되지 않지만 똑같습니다. 속성이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얘의 힘의 범위에 의해서 바로 다른 부분까지도 올라가고 있죠. 낮춰주게 되면 하나를 더 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랬더니 위에가 또 올라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조절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커브를 잘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건 알아냈고요. 본격적으로 실전 작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이런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명암이 제어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커브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커브를 열었더니 자, 요거 많이 본 부분이죠. 명암, 레벨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죠. 자, 하이라이트, 섀도우, 미드톤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중간이 미드톤이라고 치면 자, 여기까지가 미드톤이라면 하이라이트 부분, 중간 톤, 밝은 영역 부분이 되겠죠. 자, 쭉 찍어서 올라갈까요? 자, 이렇게 되겠네요. 하이라이트. 요 공간의 영역이 하이라이트, 밝은 공간이 되겠고요. 요 부분이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이 중간, 미드톤 에어리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이라이트 에어리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의 역할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밝게 하면 하이라이트가 밝아지겠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이라이트에 점이 있는 부분에서 하이라이트를 밝게 했더니 커브에 힘이 있어서
다른 섀도우 부분까지 어떻게 됐어요? 밝아졌죠. 이 뜻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에 있던 컬러가 여기였다면 지금 밝게 올랐습니다. 위로 올렸어요. 밝게 올라가서 요 지점이 됐죠. 그럼 밝아졌으면 원래 있던 이 색이 어떻게 된 거죠? 밝아지게 돼서 이쪽 톤으로 오겠죠. 우리는 밝은 부분만 밝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밝게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어해야겠죠. 이거 커브의 패스라 그랬죠. 나머지는 내려줘야겠죠. 또 내렸더니 또 힘이 전달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그래야 하이라이트 부분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하이라이트 부분만 밝아지게 된 거죠. 하이라이트 부분만 어둡게 갈 수도 있겠죠. 밑으로 내려오면 어두워지고 있죠. 바로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커브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커브에 힘이 있기 때문에 커브가 가지고 있는 힘의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우리가 제어할 줄 알아야 커브를 잘 쓸 수가 있는 거가 되겠어요. 이렇게 책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자, 다시 보시면은 전체를 밝게 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너무 쉬운 부분이죠. 전체를 밝게 한다든지 전체가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밝아져야 될 부분, 어두워져야 될 부분을 제어할 때는 상당히 많은 점이 찍혀서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정확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커브 자체의 단점이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밝게 만들고 어두운 부분은 잘 표현이 되지만 정교하게 한 부분을 어둡게 밝게 만드는 부분은 커브의 속성상, 패스의 속성상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도 안 되겠죠.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미지를 찍어서 밝고 어둡게 만드는 것은 커브에서 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알았죠. 네, 다시 그라디언트가 되어 있는 이미지에다가 다시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커브를 열고요. 마찬가지 똑같죠. 예. 자, 이번에는 어두운 영역만 어둡게 만들어 볼까요? 예, 어두운 영역만 어둡게. 자, 어둡게 가고요. 나머지 부분은 잡아줘야겠죠. 커브의 속성이에요. 자,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자연스럽게 좀 어둡게 하고 싶다면 얘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해서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어두운 부분만 싹 어둡게 되는 거였죠. 자, 보상값을 보상을 해줘야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커브의 단점이 많이 나오게 돼요. 커브를 상대적으로 커브 하나를 열어가지고 이미지 보정을 다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본격적으로 사진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토샵 기초 완성에서의 커브는 이 정도만 습득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굉장히 제대로 이제 커브를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노출이 좀 과한 사진인데 노출이 좀 상대적으로 뿌옇게 떴어요. 사진이요. 약간의 대비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커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비를 이룰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밝은 공간의 에어리어를 밝게 만들 수 있고요. 밝은 공간의 에어리어가 어느 부분이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사진으로 보면 어느 부분일까요? 하늘이 되겠죠. 하늘과 바다 부분, 그리고 이렇게 밝은 요 건물들, 이런 바위들이 이제 밝게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밝아질 겁니다. 자, 어두운 부분을 또 어둡게 만들어 봐야겠죠. 너무 밝아지면 안 되니까 제 위치 찾아줘야 되니까 어두운 부분을 낮춰줘서 상대적인 대비를 이루어서 공간의 형성, 이미지가 밝고 어두운 영역이 골고루 분포가 되면 뎁스, 깊이감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바로 지금같이 커브의 가장 큰 강점이 밝은 영역을 밝게 만들고 어두운 영역을 어둡게 만든다는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커브를 사용할 때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커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의 곡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밝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커브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의해서, 그죠?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딱 찍어서 잘 살린다기보다는 커브라고 하는 이 도구의 툴에 많이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커브의 단점인가 동시에 장점도 살펴봤습니다. 자, OK를 누르고요. 이제 커브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익혀보도록 하죠. 다음 강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작업은 섀도우인 요 산의 영역 부분만 밝게 표현할 겁니다. 이 부분은 놔둘 거예요. 자,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커브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클릭해서 컨트롤 키를 클릭하면 스포이드 툴이 나오면서 해당된 영역을 자동으로 커브에다 이 지점입니다 라고 이제 찍어주고 있죠. 자, 그 부분만 이제 밝게 만들겠습니다. 자, 밝게. 자, 우리는 커브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만 올렸더니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의 영역 이 부분까지 다 올라왔어요. 밝은 영역은 밝게 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커브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 네, 바로 중간에다 톤을 하나 찍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중간에다 하나 찍어 놓으시면은 어두운 영역의 공간, 바로 힘의 부분을 구별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중간에 점을 꼭 찍으세요. 네. 자연스럽게 하려면 빼면 됩니다. 포인트를. 자, 이 부분이었죠? 자, 밝게 닿더니 어느 정도까지 더 가면은 그 부분이 범위가 벗어나 버리죠. 그래서 지금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 일단 살펴보죠. 네, 일단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또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를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커브에 대한 보상값을 보상해줘야지 얘네들이 어두워지거나 밝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면 그 보상값이 보상이 된 상태가 되겠죠. 자, 커브는 바로 점을 하나 찍고 두 개 찍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 개가 찍혀서 커브의 속성을 제어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밝게 만들고 나머지는 만들어냈죠. 자, 이렇게 커브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커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기초 완성. 제대로 이제 커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마스터 해보고 다양한 사진에다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중간에 한번 찍어내고요. 찍는 이유는 왜 그랬죠? 커브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랬죠. 하이라이트를 밝게 해주면은 보상이 됩니다. 이 보상값을 보면서 섀도우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어둡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중간 미드톤을 이용을 해서 자연스러움을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커브의 선을 제어할 수 있어야지만 커브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커브에 대한 사용법,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커브를 너무 남용하시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커브를 쓸 때는 정확하게 알고 쓰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